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오늘의 나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그 마을의 도서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버드라는 진짜 뭐 전 세계 뭐 제일 좋은 대학 가운데 하나겠죠. 그 대학의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입니다. 도서관을 집처럼 가까이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랑 관계없이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공부하는 환경에 나를 얼마나 노출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못 읽고 이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공부하는 환경에 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입니다. 수많은 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책 속에 빠져들어갈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디요? 바로 도서관. 그래서 오늘 뭐 하자고요? 당장 지금 당장 시간이 너무 이른가요?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고요. 내일도 괜찮고요. 특별히 주말에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특별히 공부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책이 있는 공간에서 잠깐 쉬는 것, 책이 있는 공간에서 잠깐이라도 쉬는 것, 이 자체, 이것이 바로 공부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잠깐 쉰다, 에너지가 충전된다. 아, 저는 정말로 적극 공감하고 맞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전자기기들 다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다 나갔습니다. 충전기 꼽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충전이 되죠. 다시 쌩쌩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상황들로부터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집니다. 마음도 무너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충전기 어디요? 도서관에 가서 책과 정말 그 열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잠시 쉬는 것만으로 우리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책을 300권 이상 읽는 다독가들도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이, 모든 활자를 다 읽어 제껴야지만이 일독했어. 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발췌하며 읽는 책이 있고요. 정말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책이 있고요. 그냥 훌훌 그냥 스킵 독서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훑어보는 책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책의 종류에 따라 또 내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칙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맞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독서를 끝내기도 합니다.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책을 집중해서 완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독 정말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그냥 훌훌 읽어 나가는 빠르게 읽어 나가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이런 책들은 저는 정말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고요. 다른 책들은 좀 가볍게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소설 하나 읽고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고 도서관 빌려서 읽고 있는데요. 그냥 그야말로 훌훌 읽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소설 좀 어렵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많이 훌훌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책들은 완독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독서라는 것을 한지 좀 이렇게 시간을 찾아보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2002년부터 독서를 했는데 특별히 무슨 독서? 새벽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 독서해야지,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 지금이야 이렇게 뭐 거꾸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죠. 심야에 막 편의점도 막 새벽 2, 3시 돼도 손님도 있고 한데 옛날에 20몇
년 전에는요, 새벽에 손님 없었어요. 택시기사,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손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술 취한 아저씨 한두 명? 그러니까 너무 새벽에 일거리도 없고 심심해요. 그러다가 아, 신문이나 읽어봐야겠다 해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신문을 읽은 게 아니라 스포츠 신문을 막 봤어요. 근데 맨날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스포츠 뭐 누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대서특필되고 뭐 누구랑 야구했고 축구했는데 이겼고 졌고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지겹다, 재미없다 해갖고 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읽다가 또 이렇게 뭐 한겨레, 경향신문, 이거 왜 다른 얘기하지? 아, 진보랑 보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알게 되고 신문도 맨날 보다 보니까 독서를 한번 해볼까? 책을 읽어볼까?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20 몇 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이런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책들을 읽어왔는지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사실은 다치바라 다카시의 책을 보면서 참고했습니다. 아, 이렇게 책 목록을 기록해두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독서 목록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퓨처 셀프 읽었고요. 왜 못 잘까? 청소부 밥, 마음의 주인, 네, 초등 돈 공부, 골든타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읽어 나가면서요. 책을 읽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몇 권 읽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표 보시면 12월 달에 365권 읽었습니다.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1년에 365권 하루에 한 권씩 읽어보자 해서 처음 해봤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거에 일정에 너무 많이 사실은 이렇게 지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독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표도 지금 십몇 년째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독서 정말 행복한데 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버리고요. 나와 통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압박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뭔가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신데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럼 너무 빡세고 힘들잖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아까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쉬자 그랬잖아요. 충전하자 그랬는데 책을 읽으면서까지 막 너무 막 이렇게 야, 또 다 해야 돼. 막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러면 너무 삶이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통하는 지점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연결되는 그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거다 싶은 부분을 딱 만나요. 그래서 불꽃이 빵 터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 불꽃을 시작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불꽃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는데 인물로 따지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작가 다치바라 다카시 이런 분들 책을 읽으면서 불꽃이 빵 튀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록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들 한번 해봐야지. 우리나라 이어령 박사님 만나면서 책으로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와, 야,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막 이런 어떤 자존감도 막 올라가고 독서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로 독서를 통해 성장해야지 이런 마음들 갖게 되고 공병호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들 어떻게 책을 읽어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아, 독서법에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수백 권에 관련된 책들 읽으면서 막 연결점들을 찾아간 거죠. 불꽃이 튀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자기에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공부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최적화 시스템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이거 해서 이거 좋대. 이거 요즘에 이거 트렌드가 이렇대. 요즘에 어디 대치동이 좋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기 삼아 노력해 왔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게 습관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 처음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자? 결론적으로 몸에 배게 만들자. 이 독서 공부라는 것을 몸에 배게 만들자.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찾아내서 그거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요, 독서 공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아주 잠깐이라도 그래,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마음 쉽게 흘려버리지 말고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란다.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서 나랑 안 어울려, 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흘려버리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늘 뭐 하자고요? 도서관 한번 가보자고요. 새벽 독서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에서부터 공부하는 인생, 달라진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내가 공부하는 이유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얼추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만 딱 먹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한번 옮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하자고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고요. 새벽 독서. 새벽에 독서하면요,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집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누리시고요, 계속 지속 반복해 나가시는 오늘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다면은 이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